강원 기자회견 100회를 맞았습니다. 야, 100회. 100회를 맞았으니까 네. 또 한 번 제작비를 드려서 대표님께 좀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면 네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하던 기자회견들은 다 프로그램이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군인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에 네. 관한 사항인데 뜨겁습니다. 예. 일단 뭐 각 지자체마다 좀 의견도 분분하고 네. 지방교부세가 200억이 늘어도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200억 는 것만큼 우린 더 쓰게 된다. 근데 그건 조금 논리가 빈약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면 그런 혜택을 안 주겠다는 아니죠. 지금도 거예요. 군장병들이 와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고 안 되면은 안 하겠다 그러고 이거는 사실 본질은 뭐냐 이거죠. 군 장병 입장에서는 왜 내 주민 주소 가지고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서 별로 싸우고 중요한 있나 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군장병의 정부에서는 자꾸 군인 수를 줄이게 되는데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네. 접경 지역은 다시 또 제로화가 된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철원, 화천이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고 뭐 양구, 인제, 고성, 춘천이 찬성. 이게 진영 논리로 간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강원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 100회를 맞았습니다. 야, 100회. 특집 안 하시나요? 특집? 예, 저희 특집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 기자회견 첫방할 때 이모원 선배님 한 최소한 47회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덧 100회까지 오게 됐어요. 네. 좀 100회 맞으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2019년 12월에 사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네. 제작을 했었고 2020년 3월부터 이제 정규 편성이 됐었는데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하던 기자회견들은 다 프로그램이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 기자회견. 강원 기자회견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100회를 맞았으니까 조금 더 고퀄리티로 네. 내용 풍성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더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재 요정께서는 네. 소감이 어떠세요? 100회 중에 제가 한 80회 출연하지 않았나 네.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년 맞아서 저희 개편을 한번 또 이 세트도 싹 바꾸고 예, 네. 예. 그럼 또 이제 100회를 맞았으니까 네. 또 한 번 제작비를 들여서 또 한 번 이 완벽하게 이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어. 예, 우리 저 대표님께 좀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면 네,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도 상반기 중에 네. 또 그 급격한 또 그렇죠.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도 저희랑 좀 오랫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거의 이제 반고에서 네. 거의 이제 고루 아니에요. 완고루 100회를 축하드리면서 1000회까지 버틴다고 말씀드리면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게 고퀄리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김선아 기자는 어때요? 100회 저도 우리. 100회 맞고 시간은 진짜 빨리 가는구나. 저도 1회 파일럿 준비했던 때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네. 100회에 이어서 네. 계속해서 저희는 기자회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네. 업무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난 5일에 이제 그 외부 투자자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그분이 그 5일 뒤인 10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네. 이게 통보가 돼서 밀접 접촉자가 되면서 이제 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1차 이제 격리 들어가기 전 검사에서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고 네. 네. 또 이후에 이제 19일 복귀 전인 18일 날 이 마지막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음성 판정을 받아서 큰 문제 없이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분 정도 만났는데 거리를 좀 많이 떨어져 끝에서 끝에 앉아 있었고 네. 또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어서 크게 감염될 확률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워낙 대외적인 활동이 워낙 많으셔서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시면서
격리 기간에는 뭐 이제 그 통화나 이제 전화나 이런 걸로 다 이제 보고를 받으셨고 또, 네. 또 이제 업무를 처리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최문순 도지사 말고도 지금 도내 지자체장 격리 사례가 있었죠. 예.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비서실에서 한 명이 확정이 되면서 네네. 이 군수와 부군수 모두 다 이제 자가격리를 네. 했고요. 또 여기에 뭐 지금 속초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내에서 이제 감염자가 나오면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 의회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또 춘천에서 열렸던 경제인 네. 이 경제 관련 행사에서 네. 거기 왔던 그 가수 초청 가수가 확진이 되면서 그분들도 다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대외적인 네. 활동들이 많으시고 불특정 다수를 또 만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노출될 빈도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행사라든지 유권자들 만나는 기회가 많이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대외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급적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필히 하고 그다음에 접촉을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뭐 비대면으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런 이제 사례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에. 네. 단체장뿐만 아니라 단체장은 또 회의를 자주 하니까 예, 그렇죠. 실과장들도 예. 그 접촉을 하게 그렇죠. 되면 전체 다 자가격리 들어가면 예. 또 행정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 사항이나 뭐 우려 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예, 우려 사항에 앞서서 네. 이 국민들이 약간 뿔나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기관장 12명이 그 걸린 게 강원 경제인 네네. 대회인데 네. 지금 정부가 4인 초과되는 그 공적인 자리는 허용하고 사적인 자리는 4인 이하만 허용하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 공적과 사적 모임을 좀 명확히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경제인 대회는 엄밀히 말하면 경제인들의 친목 모임입니다. 거기에 그냥 뭐 우리 도의회 의장이나 춘천시장이나 부지사님이 가신 거예요, 참석하러.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 동창회나 우리 친목 모임에 시장이나 뭐 부지사가 오면 이게 공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좀 5인 이상이냐 5인 이하냐 이거를 사적이냐 공적이냐 이거를 명확히 좀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적인 모임과 사적인 모임의 어떤 구분이라고 치면 네. 일단 사적인 모임은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바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이것도 아마 매년 연례적으로 열렸던 행사이잖아요. 네. 경제인 대회라는 게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니까 강원도 경제 현안에 대해서 또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확진자가 거기에 왔다 가면서 뭐 뜻하지 않게 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역 수칙이나 사전에 참가자들에 대한 뭐랄까요 그 사전에 조사하는 부분들 열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지켰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뭐 코로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난 급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숨 좀 쉬면서 하면 안 되겠잖아요. 숨 좀 쉬면서. 네. 네, 이렇게 네. 특집이니까 달려야죠. 네, 다음 이슈는 이제 저희 안 가는 곳이 없는 취재요정께서 또 이번 주 취재하신 게 있었죠. 어떤 좀 식상해요 이제 그 멘트. 안 가는 곳이 없는 취재요죠. 네, 뭐 다른 일단 부르면 다 가는데요. 네. 네, 막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요번에 좀 접경 지역에서 좀 요즘 뜨거운 감자로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 군인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에 네. 관한 사항인데 기존 거주지로 제한하던 군인의 주민등록을 근무 중인 군부대 주소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군인들의 주소지를 부대가 위치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은 뜨겁습니다. 예. 일단 뭐 각 지자체마다 좀 의견도 분분하고 네. 말로 좀 많이 풀었어야 되는데 기사는 좀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네. 못 풀어서 네. 이번에 좀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민등록법 개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부대의 간부, 그러니까 뭐 장교나 부사관 이런 분들은 아니고 의무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 네. 병사들이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 허용할 것이냐. 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변경을 하는 건데 네. 꼭 해야 한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네, 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어둔 건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가 군장병 주소 이전 네. 뭐 도민화 사업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지자체하고 군부대하고 자매 결연도 네, 네. 했고. 근데 왜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죠? 예, 일단은 이제 강원도에서 보기에는 이 지금
도내에 군인들이 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 그 네. 장병들이 네.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인구도 15만 명이 늘어나고 예. 여기에 따르는 지방 교부세, 네. 예, 이 정부에서 각 지역에 내려주는 교부세도 크게 늘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지방 교부세가 도에도 주고 예. 각 지자체에도 주는데 네. 도 차원에서도 이 재정이 좀 약간 여유로워지고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영을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한 지자체가 튀어나온 겁니다. 네. 바로 거기가 화천군인데 네. 화천군이 군장병이 많기 때문에 2만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옮기게 되면 화천군은 한 200억 원 넘게 매년 이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게 되는데 네. 화천군 하나만? 예. 네. 200억 원 넘게 확보가 되는데 왜 예. 니네 왜 그래? 예. 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화천 군수를 만났죠. 예. 화천 군수님은 딱 갔더니 일단 거품을 또 무십니다. 예. 국회에서 논의했던 분석했던 거는 약간 다르다. 이미 우리는 5천 명 정도가 이전을 해 있어서 네. 너네가 생각했던 그 효과보다는 현저히 적을 거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낙후 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네. 이런 군장병들이 집단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인구수가 늘어나게 네. 되면 낙후 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어떤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부분, 이거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낙후 지역이라고 지금 저도 이걸 되게 복잡해요. 산정 기준이. 그냥 제일 큰 기준은 인구 감소. 네. 이 군장병 주소 이전화 사업을 통해서 한 3천 명 정도 늘었는데 네. 당시에 낙후 지역에서 빠질 뻔했다. 3천 명이 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네는 낙후 지역이 아니네 이제 인구가 인구가 늘어나는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 인구 나이대에 따라서 또 이 점수가 있고 여러 점수가 있는데 일단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너희는 낙후 지역으로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 그 논리라면 또 아까 돌아가는데 그동안의 군장병, 뭐 도민화 운동 이런 거는 예, 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간부들에 대해서 네. 그 도민화 군민화 사업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미 그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다 올라왔었습니다. 한 번씩. 네. 18대 국회 때는 이계진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예. 19대 국회 때는 민주당 김강진 의원이 또 똑같은 법을 또 발의를 합니다. 예. 여기에도 똑같이 영내 그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예. 있고 20대 국회에는 민주당 도종환 네, 의원이 네. 발의합니다. 그런데 이 18대 국회랑 19대 국회에 검토 보고서가 이미 올라와요. 국회에. 수석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를 올리는데 네. 선거제도의 그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의 이제 그런 구력 거네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 20대 젊은 군장병들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 군민으로서 유권자가 되는 예, 거죠. 되는, 네, 맞습니다. 유권자가 돼요. 그럼 근데- 이분들이 투표권까지 갖게 되는 예. 경우가 생기면 몇천 명씩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실은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네. 이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 투표를 하다 보면 특정 그렇죠. 정당이나 특정 정당에는 이득 또는 특정 그렇죠, 정당에는 그렇죠.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간부들은 네. 이 지역과 생활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병사들은 잠깐 왔다가 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선거가 있으면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그 지역의 투표권을 갖게 되면 네. 선거제도가 좀 유명무실해질 수가 네. 있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좀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대, 19대 본회의 상정조차 안 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끝났어요. 폐기했어요. 네. 그리고 20대 때 도종환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했어요. 왜냐? 그 전에 10년 동안 해온 똑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네. 근데 21대 들어와서 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이 네. 6월 달에 임기 시작하고 8월 달에 갑자기 이 법을 발의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대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군 장성 출신인데. 육군 대장 예, 출신. 예. 강릉 출신이시죠? 강릉 그리고, 출신. 그리고 여기에 강원도 의원 중에는 이강재, 송기현, 허영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 3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여야를 따지지 않고 접경 지역 의원들은 고민해 볼 수도 있는데 네. 예. 화천군이나 철원군 입장은 이게 이미 국회에서 십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천군수랑 철원군수는 그 재선 3선 군수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알았던 거예요. 본인들께서 군 간부는 그 군민화 사업을 했었는데 군 장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나마 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이슈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네. 이거 군인들 자율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네. 싸울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슈가 탁 나오자마자
철원군, 화천군 지자체장이 국민의힘이고 예. 양구, 인제, 고성, 춘천 지자체장이 민주당입니다. 네. 이렇게 딱 갈렸어요. 아. 이렇게 딱 갈려서 철원, 화천이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고 뭐 양구, 인제, 고성, 춘천이 찬성 혹은 뭐 중립 혹은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진영 논리로 간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거지. 예, 이게 예. 자꾸 진영 논리로 가는데 네. 본질은 접경 지역에 낙후돼 있는 접경 지역을 회생시키는 또는 뭐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도 상하수도 다 쓰고 오폐수 처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러잖아요. 또 도로나 기관 시설들 다 이용하는데 주민등록법 개정이 아니고서라도 그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만큼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하면 되는 거 이미 아니에요?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데 굳이 주소 이전이 아니더라도 예. 이 산정하는 비율을 좀 더 높여주면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네.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이게 말을 했는데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인구를 늘리는 거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꾸 군인 수를 줄이게 되는데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네. 접경 지역은 다시 또 제로화가 된다. 그렇게 될 바에 이렇게 법을 바꾸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렇다면 교부세 산정 기준이 이런 주민등록법 개정이나 관련법에 명문화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행정규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명문화를 통해서 접경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가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취지는 그거인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자율성에 막혀서 옮기지 그렇죠. 않으면 취지를 전혀 못 살리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18대 19대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폐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간부들은 네. 이제 지역에서 돈을 많이 씁니다. 예. 가족들도 있고 하면서 그래서 경제인 인구로 이 정해지는데 네. 장병들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 인구로 포함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도 이제 우리 화천 군민이면 거기에 버스가 안 가면 버스를 놔줘야 되고 또 물이 안 들어가면 상수도 놔줘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처리 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지방교부세가 200억이 늘어도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200억 는 것만큼 우린 더 쓰게 된다. 근데 그건 조금 논리가 빈약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면 그런 혜택을 안 주겠다는 아니죠. 지금도 거예요. 주긴 주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까 이건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진영 논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접경 지역 문제를 매번 얘기할 때 접경 지역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인데 명확하게 전문가들이나 그 지자체 차원에서 같이 공론화를 해보고 정말 이게 접경 지역에 낙후된 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군장병들이 와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고 안 되면은 안 하겠다 그러고 이거는 사실 본질은 뭐냐 이거죠. 접경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군장병들을 어디까지 우리 군민으로 보고 지역에 중앙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거에 기준으로 삼을 거냐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꼭 주민등록법 개정이 아니라도 토대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 논의 자체가 너무 근데 지역적인 맞습니다. 것에 네. 머무르는 게 아닌가. 군 장병 입장에서는 네. 왜 내 주민 주소 가지고 그렇죠. 지금 강원도에서 결국 싸우고 중요한 있나 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군장병의 의견을 좀 네. 모아봐라. 네. 내 주소를 왜 너네가 왜 네, 그럴 그래? 것 같아요. 우리 의견을 좀 그렇죠. 들어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군장병의 얘기도 들어보고 네. 전문가들 얘기 좀 취합해서 정말 득인지 실인지 특히 강원도는 이 군 인구가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찬반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마음속으로나마 이렇게 꼭 뭐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강원도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서 다시 찾아오게 그거 만드는 아시잖아요. 게. 군생활하는 쪽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죠. 병역 문화가 네. 다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해더라도 그런 게 좀 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우리 상인들 주민들이 조금만 마음만 그렇죠, 열어준다면 네. 우리 군인들 다 자식 같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인데 잘 좀 해서 인구들을 좀 늘리고 뭐 또 와서 막 돈도 쓰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하는 이런 방법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국장님의 생각을 제가 대신해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